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2022년 12월 12일입니다. 어제 이상민의 장관 회의만이 통과됐고, 국정은 망가졌고, 그 다음에, 대통령 윤석열은 당연히 이상민 회의만을 거부할 것이고, 그리고 민주당은, 이상민 이제 탄핵 소추안을 손안에 놓고 할까 말까 그러는데 해봐야도 소용없어요, 그거. 그런데, 지금 이상민은 솔직히 말해서 놔줘도 돼요. 고고TV가 아무리 윤석열 지지율을 상승시키려고 그러고 안착화시키려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민은 놔줘도 돼요. 쉽게 말해서 경질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민주당 놈들이 오만 술수와 조작과 암수를 두고 있으니 이재명은 그거 민주당이나 이재명이나 문재인을 윤석열은 범죄 집단으로 봐요. 그러니 저 범죄 집단 저 양아치 애들이 이상민을 갖고 그걸 고려를 해서 자기를 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이상민을 갖다 경질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럼 민주당 놈들도 아무 전략 전술이 없어. 지금 윤석열 지지율이 올라가니 더 이상 못 올라가게 어떻게든 회방을 놔야 되니 그 회방을 놓는 게 문재인과 이재명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탈을 놓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깨져요, 민주당은. 그래서 윤석열 지지율이 40%를 갖다가 돌파하는 시점이 나오니까 어떻게든 이걸 막아야 되는 거야. 즉 좌파, 개딸, 문바들을 갖다 결집시켜야 되는 거야. 그래 이상민 회의만을 들고 나왔는데 이상민 회의만을 들고 나온 게 한 달 전 아니에요. 근데 윤석열 지지율이 지금 상승 추세를 딱 그냥 방향을 잡으니까 이걸 갖고 나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상민 회의만에 대해서 대통령실을 막기 위해서 대통령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힘이 지금 민주당에 오히려 저항을 하는 거죠. 집권 세력임에도 불구하고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저항을 하는 건데 여기서 장제원이가 나오면 안 돼요. 장제원이가 나오면 안 돼요. 고고TV가 개인적인 감정으로 누구를 폄하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러는 사람 아닙니다. 윤석열이 지지율이 떨어질 때를 보면은 이준석의 준석이라는 그 꼬맹이의 핵관 프레임으로 국민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6월 달에 나토 첫 정상회담에 가서 김건희가 나대는 바람에 25%가 떨어졌어요. 50%에서 25%로. 21%까지 갔었어요. 그게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김건희 문제하고 윤핵 간의 문제였어요. 근데 지지율이 조금 올라가는 추세가 보이자 장제원이 나와서 이렇게 설치면은 이건 지지율 동력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요번에 리얼미터가 오늘 조사하는 거 한 2, 3%, 3, 4%는 올라가서 40%를 완전히 돌파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난 7일 날, 목요일 날은 40%를 돌파했어요. 리얼미터 조사에서. 그런데 8일, 9일 날 떨어져요. 그래서 38% 나오는데 일주일 평균이. 그게 윤핵 간의 대두예요. 장제원 같은 애가 설치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장제원은 여러분, 권력의 속성은 윤석열이가 장제원을 끝까지 안 데려갑니다. 윤석열이가 정치를 알고 어느 정도 안착이 되면은 윤석열이는 장제원을 붙어 버릴 겁니다. 장제원은 걔는 전략 전술이 없고 총만 가지고 정치를 하는 정치꾼입니다. 제가 왜 보수의 재집권과 다음 총선 승리를 위해서 이렇게 날뛰고 있는데 장제원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되지도 않아요, 장제원은. 장제원은 안 나서야 돼요. 장제원이가 나오면은 윤석열 쪽으로 올라붙으려 했던 중도층이 다 달아납니다. 하려면 밑에서 하면 된다. 지금 오늘 진중권, 고민정, 정청래 이런 것들이 악성 인플루언서들이에요. 얘네들이 기사를 내면은 페이스북 하나 쓰면은 오만 기자 인터넷 언론판들이 다 물어보래요. 클릭하면 돈이 되니까. 진중권이라는 놈은 100% 좌파예요. 100% 좌파예요, 진중권은. 절대 진중권을 믿으면 안 돼요. 진중권은 오히려 김어준보다도 악성입니다. 김어준 그놈은 무식해가지고
그런 방송하는 걸 간혹가다 한 번씩 보면 막 토가 나와, 저는. 데지털 달고 머리는 막 이상하게 산발을 해가지고 그게 수십만 원짜리 미용이라고 그러잖아요. 미용에 머리 깎는 걸 이용. 그러고 하하하하하 웃기지도 않은 편에서 웃겨. 그냥 보수 정권만 그냥 공격하면 웃어. 그런 저질스러운 놈이나 진중권이란 이런 미학을 전공한 놈이나 똑같다는 거죠. 지금 이태원 사고에 대해서 이상민 해임안이 걸려 들어가고, 그죠? 또 지금 걔네들이 이태원 사고 96명인가 95명이 그 저학년대를 만들죠. 이태원 국정조사를 하라고 특위를 만들죠. 유족 모임을. 그거 만들어봐야 소용없어요. 상식적인 국민의 벌칙에 만들어봐야 소용이 없는데 이놈들이 세월호의 기억 때문에 그래요. 그거 좌파예요. 96명이 참석한 것은. 지금 좌파 우파의 시행, 우파 없어요. 대한민국에. 보수도 정체성이 불분명해요. 하여튼 좌파와 보수를 갖다가 대치관계들 하면 지금 언론 지형이나 여론이라기보다 언론 지형이 좌파가 압도적이에요. 이걸 자유우파 유튜버 쓰레기들이 이걸 막지는 절대 못해. 그들은 돈만 벌기 위한 것이고 그들은 나이 먹은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서 종북 빨갱이 문재인 이재명만 공격하고 그리고 참칭개혁 보수라는 이준석, 김무성, 유승민, 김종인만 공격하는 이 상태에서는 그들은 절대 일반 대중이나 또는 중도에 대한 소굴의 확장력이 없어요. 자유우파 유튜버 쓰레기들은. 고고TV가 하는 작업은 중도 소구력을 받기 위한 작업입니다. 좌우가 있으면은 중도가 결국은 좌우를 심판하는 것이 우리가 10여 년 전부터 나타난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이에요. 근데 좌파나 진보 애들 인플루언서들이 훨씬 강하다는 거죠. 그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더 탐사라는 놈이죠. 더 탐사 강민구나 또는 김의겸이라는 놈이죠. 그죠? 장경태라는 놈. 그런 놈들은 거짓을 토설하고 또 흑색선전을 하면 할수록 돈을 부는 거 주고 좌파들이 결집을 갖고 있죠. 그럼 우파 유튜버를 보면은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들은 한정된 자원만 가지고 한다는 거죠. 나이 먹은 사람들. 근데 60, 70, 80대에서 그죠? 80대는 얼마 안 되니 60, 70대 가지고 2050을 이길 수 있겠어요? 거기를 대변하는 애가 바로 진중권이라는 놈이에요. 얘는 100% 좌파예요. 경제도 모르면 얘는 사회현상은 좀 알아요. 경제도 모르면 국방도 모르면 안보도 모르는데 오만 대를 다 끼어다니는 놈이에요. 그래서 얘가 지금 하는 말이 김성애라고 뭐 다문화 가정 수석 비서관이 있다고 해가 잘린 애 있죠. 지금 김성애라든가 그런 말이 옳긴 옳아요. 근데 너무 극단적이죠. 정치라는 것은 우리 지지층만 갖고 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죠? 중도나 중간을 우리가 서인보트로 가져와야 되니까. 그냥 윤석열 해코지하고 표 떨어지는 수만 해, 그냥. 김성애라는 놈은. 뭐 사회 다문화 수석 비서관이라는 놈. 또 심평이도 마찬가지예요. 자유우파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표 떨어지는 수로만 해. 그러면서 무조건 이긴다 그러는 거야, 이놈들은. 차기 총선에서. 현재 상태라면 이겨요. 그런데 현재 상황 상태라면 이기는데 그런데 1년 4개월 후에 민심을 어떻게 예측하느냐 말이죠. 그럼 우리 자꾸 중도층으로 가야 돼요. 그들의 내 자식이 아니지만은 이태원 사고가 사고일 뿐이지만은 이태원 사고를 당한 그 유족들이 세월호를 갖다가 코스프레 해가지고 윤석열 정권 보수 정권을 치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계속 쓰다듬어 줘야 돼요. 나쁜 놈들이죠. 그런 거는 유족협의회, 특위, 국정조사. 국조해봐야 나올 게 없어요. 특위해봐야 나올 거 없어요. 근데 이용하는 게에서 우리가 이거를 대체를 못 한다는 거죠. 장재훈이라는 놈이 나와가지고 국정조사는 안 받았어야 됐다. 패션 보수다. 패션 정치다. 패션 우파다. 장재훈이야말로 패션 우파죠. 박근혜 탄핵 과정에서 장재훈이가 청문회 스타였잖아요. 박근혜 탄핵에 앞장서면서 이놈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협상에 들어가는 그 주호영이나 또는
국힘의 지도부에 대해서 패션 우파다, 패션 정치하지 말라 그러면은 그 박근혜 탄핵 과정을 잘 아는 국민들이 장제원이 때문에 윤석열 지지율을 갖다가 끌어올려 주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진중권이라는 놈이 나왔죠. 진중권 얘는 사이코패스예요. 쉽게 말하면 좀비와 같은 성격을 가진 관종이에요. 지식도 별로 없어요.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그 김용옥이라고 있죠. 김용옥. 뭐 고려대학교 교수하고 철학자는 김용옥. 걔가 5년 동안 문재인만 빠른 애 아니에요. 문재인은 성군이다. 문재인이가 모든 걸 이렇게 해서 문재인은 5천년 역사의 최고의 대통령이었다. 그런데 대선을 치고 나니까 이놈의 자식이 이제 그 김용옥이란 그 늙은이가 내가 그 친구한테 그 양반한테 늙은이라고 할 줄이야 꿈에도 몰랐어. 김용옥이 하버드에서 서울로 돌아왔을 적에 그거 뭐죠? 무슨 책 기억도 안 나 이제. 그 책을 보면서 대단한 거 논리적이고 박식하다가 따라다닌 적이 있어요. 근데 김용옥 강의 들으러 그 양반하고 이태원 디스코 가가지고 춤도 춘 적이 있어. 우리 친구들하고. 그 사이코패스예요. 문재인이가 5년 동안 문재인을 팔고 박근혜 보수 정권을 그래 공격하고 없어져야 될 거고 태생적으로 안 나타낼 정권이다 그러는 분이 문재인만 빨다가 이제는 이재명이가 대선에 패배하니까 이제 이재명만 빨면서 문재인이가 나라를 망쳤다. 문재인이가 5년 동안 말이지 별짓을 다 하다가 최악의 악질적인 놈이다. 이렇게 지금 공격을. 이것들이 다 좌파 그 스피커들이 좀 사이코패스라고. 고민정도 마찬가지고. 이 고민정이라는 놈은 그냥 보수에 대한 적인심, 적개심만 갖고 있는 애예요. 그래서 이게 대가리가 비어서 그래요. 진중권이가 미약 석사라 그러는데 이건 마찬가지예요. 이것만 참기름 바른 대로 그냥 절절절절 하지 가만히 듣고 나면 깊이가 없어요. 근데 얘가 오늘 하는 말이 뭐예요? 김성애가 아니 놀러 다니는 사람들 놀러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하란 말이냐. 왜 그런 걸 가지고 세월호와 같이 정부를 무너뜨리려고 그러느냐. 그것도 맞는 말인데 그런 말을 참아야 돼요. 그런 말들은 장제원이나 김성애 그런 말들은 또 자유우파 유튜브 하는 그런 말들은 그 670, 그 쉽게 말해서 윤석열 지지율이 21%까지 떨어졌었죠. 갤럽에서. 그 20%의 지지율을 못 받는 거야. 나머지 30, 40%를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50% 이상을 우리가 득표를 해야 되니까, 모든 선거에서. 그러니까 진중권이라는 놈은 그런 틈을 갖다가 철저하게 보고 있는 놈이죠. 맨날 요거 털어가지고 밥 먹고 사는 놈이니까. 진중권이가 하는 말이 놀러 다녀도 안 죽는 나라 못 만들겠다면 정권을 내놔라. 그 김성애가 놀러 다녀서 죽은 걸 어떡하라는 소리냐 이 말을 이놈의 자식이 놀러 다녀도 안 죽는 나라 못 만들겠다면 정권을 내놔라. 대통령실하고 국민의 힘이 집단 실성한 것 같다. 사이코패스 정권이다. 드디어 얘도 본색을 드러내죠. 제가 석 달 전부터 방송하는 게 모든 것이 윤석열 지지율에 딸려 있어요. 윤석열과 김건희만 공격하면은 지지율이 안 올라가는 구조였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했게 윤석열 지지율이 상승 반전 들어가는 게 뭐냐면은 MBC 기자 탑승 거절과 도어 스태핑의 단절이에요. 중단한 것 때문에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물어뜯기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민노총 보수의 가치, 윤석열의 공정과 상식, 법률, 헌법 법률 가치가 요번에 탄력을 받기 시작한 거죠. 그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얼마 안 올랐잖아요. 기껏해야 10%뿐이 안 올랐지 않아요. 그럼 중도층은 그대로 있다는 거야. 장제원이라는 태어나고 자꾸 국민의힘에서 또는 용콘대 출신이 윤석열 지지율이 조금 5% 10% 오르니까 이때다 하고 나와가지고 강성 발언을 내쏟아내는 거죠. 그것도 윤석열 지지율이 주춤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죠. 올랐다가 주춤하다 올랐다가 주춤하다. 그게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근데 언제까지가 그렇게 될지 몰라요. 그러면은 진중권이라는 놈이 김성애 말을 빌어서 놀러 다녀도 안 죽는 나라를 못 만들겠다면은 집단 실성한 사이코패스인 윤석열은 정권을 내려놔라.
대통령 물러나라 이 선이죠. 그죠? 여러분은 윤핵관 프레임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 이준석이라는 놈이 그 말 한마디 던지는 바람에 그게 지금까지 뭐 6개월 동안 오고 있잖아요. 7개월 동안. 아주 사악한 놈입니다. 그런데 그 이준석이하고 진중권이가 아산발이에요. 그리고 이준석하고 민주당 뭐 장경태라든가 또는 3040 의원들, 당협위원장들, 평론가들하고 아산발이에요. 친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러 다녀도 안 죽는 나라를 못 만들겠다면 정권을 내려놔라. 아니 놀러 다니면서 죽는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막습니까? 세월호도 지금 개인 방송이니까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세월호도 놀러 가다 그런 거고 이태원은 밤에 향락 문화를 갖다가 헬로윈이라는 걸 통해서 가다가 다 그렇게 된 거고 그죠? 그리고 문재인 때도 낚싯배 36명, 그 인천 앞바다에 36명이 뒤집혀서 대질찌개 그것도 놀러 가다 그런 거고 우리가 놀러 가느라고 부산도 가고 강릉도 가고 제주도도 가고 그죠? 운전하는 거 아니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운전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놀러를 가고 그죠? 유희를 즐기려고 운전을 하는 거죠. 그때 죽는 거죠. 그걸 어떻게 막아 이 자식아? 이런 말에 대해서 반격을 한 보수 인플루언서가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국힘 내부에 국힘 소속이나 용콘대 소속이 아닌 의원도 포함해서 아닌 보수의 인플루언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힘 소속, 용콘대 소속이었던 애들이 자꾸 강성 발언을 내놓으니까 일반 중도층이나 윤석열 정권에서 불안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주춤 한다는 거죠. 이게 보수의 비극이에요. 당 소속이 아닌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 소속이 아닌 사람들이 중간적인 입장에서 진중권이나 고민정이나 이런 놈들을 못 막는다는 게 보수의 참상이에요. 그걸 안 키웠다는 거죠. 장성철이라는 놈을 계속 내가 쌩쌈마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보수가 아니에요. 국힘 소속이 당원이 아니라 그러면서 계속 이준석과 유승민만 지금 빨면서 보수 내부의 계획을 안 한다고 공격을 하고 있죠. 그런 놈은 보수가 아니에요. 왜 자꾸 윤핵관이라는 말을 갖고 나오는지 이게 언론 프레임에 한번 걸리고 나면은 참 빠져나가기 힘들어요. 그러면은 윤석열 쪽에서 윤핵관 프레임이 안 걸리게 장제훈이란 애가 권성동보다 지금 파워가 세죠. 그러면은 장제훈이란 애가 안 나와야 돼요. 윤핵관의 정수니까. 그러니까 이 진중권이라는 이런 생쌈바이한테 공격을 당하는 거죠. 기가 차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